과연 타투를 독학으로 시작해도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시작해도 되긴 된다고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과 주위의 피드백이거나 또는 조언을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이거를 내가 뭔가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데 이게 계속 경험만으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격체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니까 선배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조언을 인해서 어떤 나의 실수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모든 걸 다 경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중간에 실수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호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단순히 취미 교육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고 직업 교육 같은 거니까.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갖는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프로축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를 독학으로 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죠. 내가 독학으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이쪽 세계를 먼저 경험하신 분들에게 내가 피드백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그 기간을 또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서 선택해서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근데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금전적인 여유 때문에 어렵게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독학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타투라는 이 기술 자체가 사람한테 함으로써 변칙적인 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람 몸에 연습을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 말이 맞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어느 순간 독학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간다고 해도 100%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다시 그 상태에서 정체돼 있는 그 상태가 꼭 올 거기 때문에. 이게 근데 또 이게 있잖아. 타투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괜히 막 안 해본 건데 해보고 싶었던 거고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 빡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지만 그런 모험심 이런 게 가끔 더 오히려 그런 의욕들이 더 그림을 더 망칠 때도 있잖아요. 의욕, 욕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욕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주 조금은. 모험이나 도전이 없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독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냉정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학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림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재능 또는 센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들 막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재능과 센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 똑같이 그림을 그렸을 거고 다 비슷한 그림을 그렸을 건데 이게 사람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관심이 생긴 건데 당연히 타투를 하고 싶으니까 그쵸. 관심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이제 타투하고 싶어서 관심이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타투를 배우시면서 그림을 충분히 접하셔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그분은 그 그림을 본인이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아직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분의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그분의 상태는 유치원생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쵸.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용기 있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에서 제일 많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인데 호계 씨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그럼 어떻게? 일단은 그림에 대한 걱정보다 타투를 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를 생활을 시작한 거고, 타투이스트 생활을 하면서 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림을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타투를 배웠을 때 미대 출신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 타투이스트를 병행하면서 그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졸라맨 정도의 그림 실력밖에 없었는데, 뭐 그거는 충분히 노력한다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요새는 근데 또 너무 타투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해서 그림을 또 못 그린다고 그래서 또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참신한 그림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유행적인 거로 조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에 맞는 2018년도에 맞는 또 트렌드가 있을 거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나가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조금 추상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게 정답 같지 않는 그런 그 디자인들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진짜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타투 테크닉적인 거를 빨리 습득하셔서 그거를 개인의 것으로 만들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타투이스트는 머신을 놓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직업이지만, 그런 요즘 좀 약간 정석을 벗어난 그림들도 많이 통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타투는 사실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셀프 타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딱 한 번 정도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고, 도움은 되지만은 타인의 몸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적정 부위 딱 한 군데. 근데 사실 본인은 많이 했잖아요, 자기 몸에다가. 데이터적인 거를 얻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포개 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셀프 타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셀프 타투를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얻은 게 있다면? 일단은 뭔가 상대방을 타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그런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셀프 타투를 더 오히려 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본인 몸에도 본인이 찔러보지도 않고 본인 몸에 먼저 그거를 고통을 느껴보고 나서 해야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셀프 타투에 대해서 발색이나 이런 과정들이나 뭐 바늘이 어느 정도 내가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느끼고 이거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잖아요. 데이터 같아요, 데이터. 보다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발색이라든지 뭐 바늘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도움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셀프 타투가 경험을 해볼 만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셀프 타투를 꼭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셀프 타투를 만약에 내가 굳이 한번 해보고 싶다면 해야 되는 부위, 저 같은 경우는 딱 허벅지, 바로 무릎 위쪽 다 아시겠지만은 양쪽 손은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쵸, 여러 가지 텐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했을 때 자세가 진짜로 잘 안 나오면은 집중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바늘의 각도 이런 건 뭐 다 당연히 잘 나올 수가 없죠. 셀프 타투에 대해서 대답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뭐 타투 받는 것 자체가 뭐 쇼핑몰에서 진짜 물건 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충분한 자료 조사나 또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뭘 받고 싶은지 컨택이 되시면은 많은 아티스트 분들한테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그 아티스트가 한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뭐 여러 가지 당연히 테크닉적인 부분 또는 실력적인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제일 좋은 거는 방문 상담을 직접 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이분이 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디자인이 서로 마음이 통해야만 된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번거롭더라도 또 타투가 한 번 받으면 또 평생 남는 거니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어떤 아티스트를 발견했어, 인스타에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뭐 이 사람은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과연 내가 전화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이게 용기가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은
엄청 검색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친구 소개로 아는 샵에 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거 허심탄회하게 그냥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규 씨 친절하게 답변해 주죠. 네. 어떤 손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지금 예산이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으로 블랙 앤 그레이를 할 수 있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오히려 어쩔 때는 또 속편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타투를 잘 받고 싶으면은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일단 싸고 잘하는 데는 없어요. 손님들이 긴팔 얼마예요? 올드스쿨 긴팔 얼마예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타투이스트들은 이제 그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투이스트 분들이 얘기를 해주면은 손님도 알아듣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네, 왜냐하면은 몰라서 몰라서 하는 물어보는 분들도 경우가 더 아마 많으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번 질문도 요 정도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이건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냉정하게 그냥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걸로. 제 생각에는 개인으로 저도 타투 교육을 해봤지만 3개월 과정 동안에 그거 다 그리면은 타투해 이런 좀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받는 것보다 학원 아카데미에서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카데미가 누가 가르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현직으로 뭐 커리어가 뭐 수상 경력이 있던가 아니 실제로 타투이스트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거를 교육을 한다면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배우면은 뭔가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학원은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다 잡고 가기 때문에 뭐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는 저희가 하는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게 서로 어떤 경쟁 구도에서 발전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기랑 같은 처지에서 같이 시작하는 동기들이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고민도 들으면서 이 친구는 똑같이 배웠는데 나보다 라인을 좀 더 잘 긋네, 그런 것도 내가 판단해 가면서 노력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JRC 같은 경우는 또 뭐 지금 이렇게 개인 아는 타투샵에 가서 배울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카데미에 가서 배울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타투를 할 줄 알고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토대로 교육을 하게 되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 배워서 안 것도 있을 거고 몸으로 부딪혀서 아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 부딪혀서 안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걸렸던 그 과정을 누군가한테 똑같이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나랑 다른 경험을 했던 거를 가르쳐줘야만 이 친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시간은 시간과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지만은 정확한 모범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정확하게 짧게 강력하게 표현해줘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카데미가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지만 사실 이 또한 개인의 선택인 거고. 그렇죠. 왜 개인의 선택이에요. 문신을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배운다고 그래서 또 내가 문신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있겠지만 또 자기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타투를 그냥 아예 기초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높은 클래스에 있는 뭐 그 사람한테 간다 해서 타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중급 이상의 클래스가 됐었을 때는 그때 가서는 조언을 얻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같이 있으면서 생활하는 게 더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또 어차피 또 자기가 또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듣고 많이 조언을 들어도 순수하게 본인 개인 노력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많은 직업이니까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배출이 된 친구들도 충분히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해줄 수 있는 학원이냐를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선택하는 그 또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내가 아카데미 수료 후에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수강은 인생에서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내가 여기서 수강하다 안 되니까 아예 딴 데 가서 또 돈 내고 수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발품도 팔아야 되고 직접 찾아가서 과연 여기가 나랑 맞는지 상담을 해주신 대로 내가 여기서 잘 케어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늦은 시간에 뭐 준비도 없이 갑자기 그냥 아까 막 일하시다가 그냥 직장에 가고 지금 막 노가다 하다가 그냥 막 이거 막 지금 찍는 건데 어떻게 보면 피곤하신데 뭐 질문은 괜찮았어요?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듣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그냥 뭐 물어보시면 제가 그 중에서 5가지를 매주 뽑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보다 조금 더 재미난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피디님 이제 어디 보고 어느 카메라 보고 그러면은 자 그럼 하트할게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